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오늘은요, 지금 13900K를 장착을 했고요. 13900K. 그 다음에 메인보드가 B760M 어로스 엘리트입니다. B보드예요. 그 다음에 지금, 쿨러는 공랭 쿨러 Z06D 듀얼 타워 공랭 쿨러 중에 성능 좋은 걸 달아놨고요. 바이오스는 7월달 바이오스로 그냥 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일단 순정 상태에서 성능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게요. 공랭 쿨러다 보니까 성능 하락이 좀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시네벤치 R23 버전으로 일단 한 바퀴 돌려볼게요. 멀티코어. 자, 보시면은 온도가 금방 오르면서 클럭이 많이 저하되는 게 보여요. 51배수도 안 나오고 40배수도 안 나옵니다. 자, 점수는 36,000대. 지금 상온이 29도, 29.3도 정도 돼요. 꽤 더운 편이에요. 지금 한낮에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지금 36,800점 정도. 점수가 좀 많이 떨어진 모양이고, 이제 온도 때문에 이제 클럭이 얼마 못 터졌어요. 온도 때문에 클럭이 얼마 못 터져서 점수가 낮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언더볼팅을 해볼 거예요. 언더볼팅을 해볼 건데요. 일단 이 언더볼팅 방법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본 케이스가 없으니까 이걸 하는 케이스를 본 적이 없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에서도 처음일 수도 있어요. 이 기능 자체는 예전부터 제공이 됐던 기능인 것 같은데 마케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알아왔고요. MSI의 No UVP 같은 그런 언더볼팅 기능을 못해도 14세대 출시 전에는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되는데 하고 보내왔습니다. 자, 어드밴스드 모드 들어갈 거예요. 단축키 F2를 누르셔도 되고요. 어드밴스 모드 들어가서 이게 순정 상태입니다. 순정 상태에서 셀렉트 MCU에서 LEV 그 0X104번을 적용할게요. 이게 마이크로 코드 104번이 No UVP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디폴트 상태에서는 지금 115가 적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4번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V코어 볼티지 모드를 어댑티드 V코어로 바꿀 겁니다. 이렇게 바꾸면요, 이 밑에 옵션이 바뀌었죠. 제가 다 해봤는데 어댑티브 V코어 빼고는 다 적용이 안 됩니다. 어댑티브 V코어만 적용이 돼요. 그리고 MSI처럼 오프셋 방식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여기 내가 사용하려는 전력값을 여기다 입력해봐야 제대로 되지 않는 걸 제가 이미 확인했어요. 그래서 V코어 오프셋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0.1부터 대충 1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CPU가 마찬가지로, 근데 요것만 적용하면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 더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만 적용하면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성능 하락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전압을 계속 높게 쓰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지금 아무도 몰랐지 않았나. 자, 뭘 더 건드려야 되냐면 CPU 링 볼티지 오프셋을 동일하게 0.1V 맞춰줄게요.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입력을 해줘야 전압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내려가나 한번 볼게요. MCU를 건드리게 되면 MCU to 플래시를 한번 진행을 하게 되고요. 부팅이 되고, 대부분 언더볼팅 하시는 분은 마이너스 0.1V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됩니다. 언더볼팅이 나에게 적절한 값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제가 0.1을 넣고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언더볼팅은 어떻게 말하면은 수동 오버클럭이랑 같은 개념이라 나의 시스템에 맞는 값을 스스로 찾아가셔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 넣고 쓰세요 라는 걸 가이드 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그치만 이제 일단 시네벤치 한 바퀴 돌려볼게요. 자, 일단 온도부터. 온도는 제 거 같은 경우는 13900K라서 여전히 높을 거예요. 근데 13900K가 아니신 분은 요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온도에 이점을 받으실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13900K가 왜 온도가 높냐면 아까 클럭이 51배수 안 터졌고 2코어도 40배수도 안 터졌잖아요. 자, 지금 떨어진 거네. 다시 돌려볼게요. 도는 중에 이제 유효 클럭이 얼마나 올라가나 보세요. 클럭이 올랐습니다. 전력이 떨어지면서 동일한 클럭 기준으로는 지금 온도가 떨어졌고요. 온도 마진이 남은 만큼 이제 클럭을 더 올리면서 온도가 다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 13900K는 최대 클럭이 올코어 기준으로 멀티부스트에서 55배수 5500이 돌아가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요. 2코어도 43배수가 돌아가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보다 낮은 클럭이 터지면 온도를 계속 올리면서 클럭을 계속 올리려고 시도를 해요. 근데 온도에 리밋이 걸리면서 스로틀링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55배수까지는 아직 못 터졌어요. 마이너스 0.1V로. 근데 점수 한번 보실게요. 점수 괜찮죠? 아까보다 엄청 많이 올랐어요. 이 정도면은 13900K Z보드에서 쓰시는 분들도 한 이 정도 성능으로 쓰실 텐데, 순정 상태에서 뭐 수능 쿨러 달고 이러면 한 요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전압을 내려보면서 좀 적정값을 찾으면 되는 건데요. 일단은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얘기했던 그 두 개의 전압을 링 전압까지, 링은 캐시 배수예요. 링 전압까지 같이 수정하지 않으면 저런 식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어댑티드 볼티지 말고 다른 옵션들을 혹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가 있는가 하고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없습니다. 무조건 어댑티드 볼티지만. 그 다음에 보통 거기에 가이드라인이 이제 나온 게 마이너스 0.1V에서 마이너스 0.15V까지. 마이너스 0.15 넣고서 에러 나는 분은 전압 더 낮추셔야 돼요. 뭐 자세한 언더볼팅 방법은 뭐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저도 영상 올린 적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근데 보통 언더볼팅이라고 하면은 전압을 수동으로 특정 값을 입력을 하는 방식으로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은 오프셋 방식으로 언더볼팅을 하는 거라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개념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내가 내 시스템이 버텨주는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가장 낮은 전압 혹은 가장 낮은 전압에서 조금 여유 있는 전압, 그 정도 전압을 찾아가는 과정이 언더볼팅입니다. 일단 한 바퀴 기준으로 돌려볼게요. 이 전압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부팅조차 안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팅이 되는데 시네벤치는 안 돌아갈 수도 있고요. 자, 클럭 한번 보실게요. 거의 55배수 최대치 거의 다 찍은 겁니다. BCLK가 99.8인 걸 감안하면요, 거의 맥스치 찍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2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맥스 43배수 거의 다 찍은 모습이 보여주고 점수는 4만점대 더 올라갔죠. 스로틀링이 어느 정도 클럭에서는 스로틀링이 해소가 돼서 어느 정도 이게 점수가 나와주는 모습인데, 근데 일단 온도가 97도예요. 아직도 온도가 높아요. 이게 왜 높냐면은 이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제 소비 전력량이 285W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게 공랭에서 감당이 안 돼서 그래요. 지금 13600K나 13700K 쓰시는 분들은 지금 요 정도만 적용을 해도 온도 하락을 보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 정도만 적용해도 마이너스 0.15V 정도만 적용해도 온도 하락을 보실 수는 있는데, 이제 13900K는 엄청 특수 사항이에요.
이게 정말 언더볼팅의 이제 제일 어려운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온도를 좀 낮춰보고 싶어요. 온도를 좀 낮춰보고 싶어. 점수는 지금 요 정도 나오는데 낮춰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전력을 전압을 더 빼보는 방식이 가장 먼저 해볼 만한 방식이고요. 자, 다시 바이오스 진입을 해서 그리고 시네벤치 한 바퀴 잘 돌아가고 이 정도로 마무리 지어야겠다 하시는 분은 이제 거기서 30분 또는 1시간 이렇게 돌려서 잘 돌아가는지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제 CPU가 이 상태에서는 마이너스 1.6V까지도 버팁니다. 제 CPU가 MSI 보드에서 테스트할 때도 한 이 정도 들어갔어요. 노 UVP 방식으로. 근데 조금 불만족스러워. 나는 좀 불만족스러워서 왜 전압이 더 내려가지 않지 하고 제가 좀 연구를 했더니 전압을 더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위에 보면 이게 배수가 다 오토죠. 근데 B보드는 오버클럭이 안 되는 보드로 알고 있는데 배수 조정 기능이 있네. 예, 배수 조정이 있어요. 좀 더 높은 값은 안 들어가는데 낮은 값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지금 전압이랑 관계가 있을 만한 녀석이 뭐냐면 지금 캐시예요. 캐시 배수가 자동으로 조정이 되면서 최대 50배수까지 튑니다. 근데 혹시 눈치채시거나 혹은 원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시네벤치 정도의 그런 올코어 부스트 그런 로드 작업을 걸면 캐시 배수가 45배수로 고정이 돼요. 그래서 이 배수가 높아봐야 높은 값을 수동으로 넣고 쓰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Z보드에서는 그게 되지만 B보드에서는 안 돼요. 그리고 Z보드에서도 수동으로 50배수 들어가는 CPU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CPU 수율에 따라서 또 캐시 배수가 45배수보다 안 들어간 45배수, 46배수 그 정도도 넣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링 배수에서는 이걸 제가 어차피 45배수로 터질 거 너 위로 튀지 말라고 45로 적어줄게요. 왜냐면 이 배수가 높아지려면 CPU에서 전력이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시네벤치 부하가 도는데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제가 오프셋 세팅한 전압에서 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한 시네벤치가 45배수 정도의 링 배수로 돌아가다가 이제 부하 상태가 풀리잖아요. 시네벤치가 한 바퀴 다 돌고 두 바퀴째 들어가고 세 바퀴째 들어가고 이런 중간중간 텀에 이제 부하가 풀리면서 캐시 배수가 위로 튑니다. 근데 튈 때 뭐가 필요해요? 전압이 더 필요해요. 전압이 모자르면 거기서 셧다운 납니다. 꼭 올코어 부하 상태뿐만이 아니라 올코어 작업을 하는 중에서도 캐시가 위로 조금이라도 튀면은 전압이 모자르면 뻗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는 그냥 45배수만 쓸게. 어차피 50배수 눈으로 보기도 힘들고 45배수만 쓸 테니까 저는 그 대신 나는 전압을 더 내려 볼 거야 라고 해서 지금 세팅을 1.0 한 8 정도 넣어볼까요? 보통 MSI 보드 쓰시는 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0.08 내지 085 이런 식으로 많이 쓰시죠. 제 거 같은 경우는 MSI 보드에서도 그 정도 전압이 안 들어갔어요. 이 동일한 CPU로. 제가 동일한 CPU로 테스트한 영상이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13600K랑 13700K 유저분들은 거의 해당 사항이 없는데 13900 쓰게 되는 경우면 어드밴스드 CPU 세팅 들어가 보면요. 액티브 터보 레이시오라고 있어요. 이걸 매뉴얼로 바꾸면 지금 이제 코어가 몇 개 동작할 때 몇 배수로 돌아가라 라는 세팅이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은 코어 8개 때 55배수, 코어 3개만 돌아도 55배수인데 코어 2개에서 코어 1개일 때 58배수로 돌으라고 돼 있어요. 배수가 높아지면 제가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전압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8배수로 동작할 때 제가 세팅한 오프셋 전압이 모자르면 그러면 또 셧다운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코어 1개나 2개만 쓰는 상황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게이밍 환경에서 엄청 낮은 사양의 코어 하나만 쓰는 게임 그 정도면 구경을 할 수는 있을 텐데 윈도우 백그라운드에서 뭐 하나만 돌아도 걔가 코어를 하나 갖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OS 동작하는 코어, 뭐 게임 돌아가는 코어, 거기에 백그라운드에서 뭐 하나만 더 갖다 써도 코어 2개 넘어가는 게 굉장히 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58배수도 버리겠습니다. 58배수도 버릴게요. 여기서 그냥 55 때려서 고정값을 넣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전압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전압 튈 것까지 감안해서 전압을 넣어줘야 돼요. 그게 시네벤치 기준으로 안정화를 보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거를 만약에 고정값을 안 주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시네벤치 뭐 1시간 30분 이건 잘 돌아가는데, 컴퓨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바탕화면만 보고 있는데 갑자기 픽하고 꺼질 수 있습니다. 그게 갑자기 58배수로 튀었는데, 그때 전압이 모자라서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55배수 고정하겠습니다. 왜 13600K랑 13700K는 이게 해당 사항이 거의 없냐 하고 보면은 13600K랑 13700K는 이 한 개 코어, 두 개 코어를 동작하는 이 TVB라고 그러거든요. 이 기능이 올코어 대비 한 배수밖에 차이가 안 나요. 56배수, 56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56이 아니죠, 정확히 따지면. 아무튼 이게 요 정도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코어 부스트 클럭 플러스 1배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줘요. 물론 그거라도 신경 쓰이시는 분은 뭐 수동으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내 CPU가 몇 배수로 돌아가는지는 요거 보시면 나와요. 이거는 어차피 지금 B보드에서 더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로 하시고요. 일단 55배수로 고정을 시켜서 나는 못해도 55배수는 돌았으면 좋겠어. 이 정도로 세팅을 할 겁니다. 근데 요거 하나 더 여기서 더 팁을 더 드리자면, 내가 온도를 55배수 주고 이걸 잡으려고 해봤는데 그래도 온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 난 더 낮췄으면 좋겠어. 혹은 내 시스템이 뭐 ITX 보드고 SFF에서 뭐 케이스 내부 쿨링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온도를 더 낮췄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은 전압을 더 깠는데 전압을 더 깔 수 없는 환경이 나올 수 있어요. 55배수에서 못해도 이 전압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얘를 까야죠. 54배수. 뭐 이런 식으로. 얘도 까보고 얘도 까봐야 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뭐가 더 전압을 더 많이 쓰느냐가 중요한데, 어쨌든 55 정도로 까보 55에서 54배수 내지 이런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낮추는 거예요. 어차피 온도가 높으면 스로틀링 때문에 그 정도까지도 부하 상태에서는 안 터질 수 있어요. 그 대신 이걸 고정값을 쓰게 되면 부하 상태가 아닐 때, 저부하 상태에서도 클럭이 54배수까지밖에 안 터질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돈이 아까우면 더 하급 CPU로 내려가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저는 55배수로 마이너스 1.8 전압을 주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제가 제 시스템에서 시네벤치 30분 기준으로 세팅은 한번 이미 잡아봤고요. 제 유튜브 그 커뮤니티 탭 들어가면은 거기에 게시물로 제가 스크린샷 올린 게 있어요. 30분 돌아간 거고요. 만약에 내가 전압을 계속 낮춰서 테스트하고 있는데 자꾸 픽하고 꺼진다. 그러면 저런 피코어 배수나 아니면 캐시 배수, 그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한 바퀴만 돌려볼게요. 자, 이제 배수는 55배수 최대치까지 올라왔고, 이 코어도 최대치까지 올라왔고요. 거의 흔들림이 없는 거 보니까 이제 이 정도는 동작을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이 코어가 살짝 흔들리네요. 점수는 요 정도. 13900K로 낼 수 있는 거의 뭐 최대치? 이거보다 조금 더 가능하긴 해요. 온도가 더 낮으면 한 41,000 정도까지도 제가 본 적은 있긴 하거든요. 그거는 정말 핏하게 잘 들어갔을 때고. 자, 온도가 이제 90도에서 돌았어요. 90도. 이제 클럭이 최대치에 도달을 하니까, 클럭이 최대치에 도달을 했는데 제가 전압을 더 내렸죠. 그러면 이제 클럭은 더 올라갈 데가 없는데 전력이 낮아지면은, 그러면 이제 온도가 내려가는 겁니다. 예.
전력 소비량이 줄면서, 전체적인 전력 소비량이 줄면서 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90도 정도로 동작을 했고요. 이 정도, 만약에 내가 시네벤치를 30분을 돌렸어. 30분을 돌려가지고 문제가 없었다. 나는 이 정도 온도 괜찮아. 그러면 좋은데, 이게 한 바퀴 돌리는 거랑 30분 돌리는 것도 얘기가 좀 다릅니다. 한번 볼게요. 이게 30분 세팅하면요. 자,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전압 소비량도 점점 올라갑니다. 조금 지켜볼게요. 이게 한 바퀴만 돌리는 게 아니라 부하 상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에서 두 가지의 영향을 받아요. 하나는 쿨러의 열 해소 성능하고, 다른 하나는 두 가지라기보단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해야겠네. 다시 얘기할게. 하나는 쿨러의 열 해소 성능하고, 다른 하나는 그 상온 유지력. 다른 하나는 상온 유지력. 상온이 얼마나 유지가 되느냐. 그래서 이 CPU가 계속 발열을 하면서, 그냥 발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쿨러를 통해서 계속 밖으로 바람을 내뿜습니다. 밖으로 바람을 내뿜으면은, 그러면 상온 온도가, 특히 지금 저는 밀폐된 공간이에요. 밀폐된 공간에서 상온 온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져요. 상온 온도가 높아지면, 그러면 점점 온도가 높아질 겁니다. 점점 온도가 높아지면요, 높은 온도에서 같은 클럭을 동작시키기 위해서 CPU가 전압을 더 필요로 해요. 전압을 더 달라 그래, 계속. 그러면 전력이 계속 올라갑니다. 전력이 계속 올라가고요. 전력이 계속 올라가면 그 전력대에서 그 클럭을 돌릴 때 이게 전압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온도는 계속 높아지고, 상온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전압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전압이 높아지면서 전력 소비량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클럭이 내가 입력한 고정 전압이 모자르면 불안정해지죠. 그러면 셧다운 나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시네벤치 30분 내지 1시간 정도 돌아갈 정도의 환경을 만들어 두고, 그 정도 상황에서 충분할 정도의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거를 안정화 과정이라고 부르고요. 일단 이게 온도에 영향 미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이제 AMD랑 인텔이랑 좀 다르죠. 열 전달률이라고, 실제로 코어에서 발열하는 게 쿨러까지 얼만큼 효율적으로 전달되느냐를 봤을 때, 일단 인텔은 그걸 되게 잘해요. 근데 AMD 쪽에서는 그걸 잘 못해서, AMD에서는 실제로 전체 소비 전력이 높지 않고, 쿨러에서 나오는 바람도 되게 따뜻하지 않고 시원해요. 나오는 바람이 열기를 거의 머금지 않아가지고. 근데 온도가 높아. 그런 현상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는 열 전달률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 그걸 바꿔 말하면은 방이 더 빨리 더워진다는 소리예요. 방이 더워질 것까지 감안해서 내가 안정적인 온도 내에서 이게 마무리될 정도의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건 무슨 소리냐? 지금 보시다시피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지금 쿨러가 이 정도 전력 소비량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이 정도 전력 소비량을 감당을 못하고, 지금 상온이 오래 돌릴 때 상온이 올라가는 건 그렇다 쳐요. 근데 저는 지금 에어컨 틀어놨단 말이에요. 에어컨으로 온도를 유지하려고 계속 틀어놨단 말입니다. 그럼 상온이 뭐 급격하게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급격하게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상온은 별 차이가 없는데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 그건 뭐냐면, 쿨러가 지금 이 정도 전력 소비량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금야금 전력 소비량 올라가죠. 야금야금 올라갑니다. 저는 이거를 마이너스 0.2V로 안정화를 봤었는데, 근데 지금 마이너스 0.18V로 지금 줬죠. 조금 뭐라 그럴까, 안정적으로 좀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마이너스 0.2V로 준 거랑 마이너스 0.18V로 준 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마이너스 0.18V가 전력 소비량이 좀 더 높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온도도 그렇고 전력 소비량도 그렇고 전력 소비량이 높으면 온도가 더 높죠. 그러다 보니까 스로틀링이 계속 걸린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러면은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여기 코어 전압도 조금 떨어진 게 보이죠? 두드러지게 지금 눈에 보이죠? 여기 최대치랑 비교해 보세요. 최대치 대비 클럭이 떨어졌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최대치 대비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점수도 떨어지죠. 4만 점을 유지를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아까 마이너스 0.1V 줬을 1호볼트 줬을 때보다 이게 클럭이 떨어지면 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아까 마이너스 0.15V 주고 30분 돌려도 이거랑 비슷한 증상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가장 낮은 전압, 그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전력 소비량을 가장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실 13600K랑 13700K는 전력 소비량이 이 정도까지 안 올라가요. 언더볼팅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그렇게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데, 공교롭게 제가 이 영상을 찍는 CPU가 가장 어려운 13900K입니다. 거의 보스급이죠. 이걸 공랭 쿨러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3900K는 못해도 이 언더볼팅을 하더라도 순행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못해도 순행으로 쓰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나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순행은 안 돼. 공랭만 해야 돼. 근데 어쩔 수 없이 13700으로는 부족하고 13900을 써야 돼. 그런 경우면, 그러면 성능을 조금 감안하더라도 온도를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온도를 어떻게 낮춰야 되느냐. 온도는 결국에는 이 전력 소비량이 내 쿨러가 이 소비 전력량을 감당을 못해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걸 줄여주면 돼요. 자, 이걸 줄여주면 됩니다. 방금 나왔던 점수는 아까 한 바퀴 돌린 점수예요. 멀티 방금 몇 번 돌린 점수는 위에 나타난 점수가 아닙니다. 제가 중간에 중단을 했기 때문에 혹시 오해하실까봐. 어쨌든 바이오스에 다시 한번 들어가고요. 여기서부터는 13600K나 13700K는 거의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13900K에만 거의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이제 언더볼팅 좀 심화 과정으로 볼 수 있고요. 일단 바이오스 들어와서 어드밴스 CPU 세팅 들어가면요. 쭉 내려보면 자, 터보 파워 리밋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활성화 해줄게요. enabled. 그러면 이렇게 옵션이 나와요. 딴 거 볼 거 없고 패키지 파워 리밋 1번, 2번 이렇게 두 개. 1번과 2번. 이게 PL1이고 이게 PL2 전력 제한인데요. 이 두 개를 내가 원하는 온도에 맞는 전력량으로 맞추면 됩니다. 뭐 어느 정도 맞춰야 되나요? 그게 감이 없을 수 있어요. 가장 간단하게 하면요. 이걸 인텔 POR로 적용을 하면 이 13900K 같은 경우면 253W로 고정이 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온도가 몇 도나 나오나. 지금 바이오스에 진입하기 전에 소비되는 전력량이 270W 정도 됐습니다. 270W 정도의 온도가 96도 쳤고 스로틀링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점수는 계속 깎고요. 근데 이제 공랭 쿨러가 이제 270W를 이 대장급인데도 불구하고 270W 감당하기 힘드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전력량을 좀 더 낮춰주는 겁니다. 고정 전압으로 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온도 보실게요. 온도가 좀 낮아진 거 보니까 자, 253W죠. 이게 내가 방금 입력했던 PL1, PL2 본인이 입력했던 PL1, PL2가 여기 적용이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인텔에서 세팅되어 있는 값을 그대로 쓴 거고요. 그걸로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전력량은 요겁니다. CPU 전체 전력 소비량이 253W로 전력 제한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 전력을 너 쓰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아까보다 훨씬 낮아졌죠. 지속적으로 계속 발열시켜도 여기서 크게 올라가진 않은데, 만약에 내가 세팅한 전력량보다 계속 돌리니까 온도가 계속 야금야금 올라가. 그러면 그 쿨러가 모자른 겁니다. 전력을 더 까야 돼요.
제 생각에 대장급 공랭에서 254W 정도는 좀 쓸만한 것 같고, 그 대신 단점은 뭐냐면요, 이렇게 전력 제한을 걸게 되면 전력 제한은 성능을 깝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CPU 클럭이 많이 떨어졌죠. CPU 클럭이 떨어졌다는 소리는 뭐냐면 점수가 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4만점, 그래도 4만점 정도 유지가 되네요. 용케 지속적으로 돌리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점점 떨어지죠, 점수가. 예. 이 점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 전력을 더 까야 됩니다. 이걸 유지를 못한다는 거는 쿨러가 그 정도 전력 소비량을 커버를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온도가 좀 더 낮았으면 좋겠어. 지금 91도 정도로 돌아가고 있는데 좀 더 낮았으면 좋겠다 하면 얘를 더 까면 돼요. 제가 볼 때 공랭 쿨러는 대장급 쓰시면 240에서 250 정도 그 정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스톱하고 더 내려볼게요. 이거를 더 내려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력 제한은 너무 과하게 걸면 안 좋아요.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세팅했던 270W 정도에서 전력 제한을 지금 벌써 한 17W를 깠는데, 자, 이거를 에네이블로 바꾸고 여기서 240W를 넣어 볼게요. 240W. 전력 제한은 많이 까면 많이 깔수록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더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고요. 전력 제한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성능을 최대한 뽑아내려면 결론적으로는 쿨러 좋은 거 쓰는 수밖에 없고요. 근데 나는 공랭 쿨러 꼭 써야 돼 하면은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아까 잠깐 소개드렸는데 클럭을 까면 됩니다. 55배수가 아니라 54배수. 그러면 전력을 더 낮출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될 게, 그러면 13900 쓰는 게 맞냐 54배수 쓸 거면 13700K로 53배수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 내가 이 코어가 16개가 다 필요한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어 8개가 그것도 부족해 라고 하시는 분은 이제 희소식이 있어요. 14700K가 그 중간에 갭을 메워줄 겁니다. 자, 이러면은 점수가 조금 39,781점 정도. 클럭이 많이 떨어졌죠.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올코어 부스트 상태에서는 이렇게 클럭이 떨어져도 어쨌든 올코어 부스트가 아닌 상태, 부하 상태가 아닌 경우 게임 돌리고 이러면 못해도 55배수로는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세팅하면 온도가 좀 더 떨어졌죠. 자, 240W 정도, 이 정도만 쓰라라고 하는 겁니다. 공랭 쿨러 쓰시는 분은 이렇게 전력 제한을 걸어서 13900K의 경우 소비 전력량이 공랭 쿨러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제한을 일단 걸어 놓고 온도를 난 이 정도 온도로 쓸 거야 라는 기준치를 먼저 잡아 두고요. 그 상태에서 오프셋으로 언더볼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보여드리기로는 제가 보여드리는 순서로는요, 저는 일단 오프셋이 동작을 하는 걸 먼저 보여드렸어요. 오프셋을 먼저 보여드리고 나서 이제 전력 제한을 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13900K 쓰시는 분은 반대로 하세요. 반대로 전력 제한을 먼저 걸어가지고 나 이 정도 온도면 돼, 그거 기준치를 먼저 잡고 그러고 나서 오프셋을 적용을 하십시오. 에러 안 날 때까지 오프셋을 적용해서 에러 안 나는 범위에서 시네벤즈 돌려보시고요. 그 정도로 실사용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클럭이 너무 많이 떨어지게 오프셋을 거시면 좀 고민해 보셔야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아까 55배수로 도는데 만약에 두 개 코어가 58배수 터지면 셧다운 날 수 있다 그랬죠. 아이들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전력 제한을 너무 많이 걸었어. 50배수로 돌아.
50배에 도는 전압을 핏하게 맞췄단 말이에요. 여기서 오프셋으로 전압을 많이 깠어요. 그래서 50도에서 50배수로 돌아가는 전압을 굉장히 핏하게 맞추면은 이거 아이들 상태에서나 혹은 게임하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저부하 상태에서 얘가 55배수 터지잖아요. 그러면 얘도 셧다운 날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이거랑 차이가 크면은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걸 55배수가 아니라 54배수로, 뭐 53배수로 이렇게 수동으로 낮춰서 쓸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낮출 거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3700K 달고, 2코어가 적어서 13700K는요 배수도 53배수밖에 안 되지만 2코어가 적어서 전체 전력 소비량 공랭으로 커버가 될 정도로 돌아가긴 해요. 언더볼팅을 잘하면 13700K까지는 실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700K 사용 가능, 거의 성능자 없이 13600은 말할 것도 없고요. 13900K도 성능 손실 살짝. 그리고 사실 성능 손실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지만 이거는 올코어의 스펙상으로 모든 성능을 끌어냈을 때의 기준이고, 모든 성능을 끌어냈을 때 기준이고, 이게 사실 아까 보셨잖아요. 순정 상태에서 점수 몇 점 나오는지. 지금 나오는 점수가 38,000 후반대 949점 나오죠. 이거 아까 제가 순정 상태에서 돌렸을 때 36,000 블라블라 나왔잖아요. 그쵸? 그거로 치면은 성능은 올라가고 온도는 떨어진 겁니다. 온도는 88도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 정도로. 그래서 제가 지금 상온이 제법 높은 걸 감안하면은 여러분들도 생각보다 괜찮게 세팅을 가능하실 건데, 주의하실 게, 물론 저는 상온이 지금 한 28도 9도 정도 되네요. 이 정도 사이쯤 되는데, 상온에 따라서 온도가 다를 수 있고요. 여러분들 세팅할 때 솔시컨 이 정도 나오는데 난 왜 이 정도 안 나오지? 뭐 이런 식으로 상온에 따라서 저랑 온도 차이가 나면 그렇게 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저는 이제 테스트 빌드라 가지고 이게 오픈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인케이스 상태로 가게 되면 이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케이스에서 세팅하시는 분들은 이걸 감안해서 온도를 그만큼 더 낮춰야 돼요. 낮추는 방법은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클럭을 까거나 아니면 전압 더 내려 보시고, 저보다 CPU 수율 좋으면은 좀 더 전압 더 떨어뜨릴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CPU가 SP가 한 94에서 96 사이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한 평균 수율 정도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고, 96도 안 될 것 같아. 94 정도 될 것 같은데? 94?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워낙에 CPU를 많이 만져봐가지고, 이 옛날에 쓰던 거 꺼내온 거거든요. 테스트 한다고. 그래서 인케이스 상태에서 만약에 온도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궁금하시면 케이스 옆에 옆판 열어가지고 최대한 케이스가 상온에 비슷한 상태로 쿨링이 되게끔 거의 준 오픈 케이스 상태로 테스트 해보시면은 저랑 그렇게 큰 편차가 안 날 거예요. 예를 들어 오픈 케이스랑 인 케이스의 온도 편차가 크면요, 그러면 이제 내부 케이스 공기 순환을 조금 개선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계속 돌리는데 90도 안 넘어가죠. 90도 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성능은 38,700점대, 그래서 이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량을 낮춰서 온도를 낮췄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돌리고 있는데, 근데 성능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순서를 얘기할 때 전력 제한을 먼저 하고 오프셋을 이제 만지라고 한 이유가, 지금 제가 전력을 240대로 깠잖아요. 그러면 오프셋을 더 넣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마이너스 0.18을 넣었는데 이 전력 소비량이 떨어진 만큼 거기서 제가 전압 오프셋을 조금 더 넣으면은,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고요, 조금 더 넣으면 그만큼 성능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는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핏하게 가장 잘 나오는 지점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시고요. 아무튼 뭐 이 정도로 잘 돌아가고, 여러분들도 한번 세팅해 보세요. 그래서 수냉 쿨러 쓰시는 분도 요거 세팅하면 온도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충분한 안정화 절차를 가지세요. 충분한 안정화 절차. 시네벤치급보다 좀 더 부하량이 높은 프로그램을 주로 작업용으로 쓰신다. 그러면은 시네벤치보다 좀 더 부하량이 높은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 게 맞아요. 근데 작업하시는 프로그램으로 중요하지 않은 거 돌리면서 테스트 해보셔도 되고요. 그게 그 단건밖에 안 된다 하면은 이거보다 더 부하량이 높은 뭐 프라임 소몰이나 아니면 링스 이런 걸로도 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웬만한 프로그램은 시네벤치 R23 버전 요거보다 부하량이 높진 않아요. 웬만한 프로그램은. 그래서 저는 주로 요걸로 안정화를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부하가 심하냐, 과연 시네벤치보다 부하가 심하냐 한번 고민해 보시고, 시네벤치보다 부하가 심하지 않으면 시네벤치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시네벤치 기준으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돌려보시고, 그리고 저도 예전에 몰랐던 기능인데 어떤 분이 알려주셨어요. 여기 들어가면 여기에다가 60분 이렇게 세팅하면 여기 생깁니다. 커스텀 60분. 아니면 주무실 때 방이 좀 많이 더워질 수 있지만 한 6시간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켜놓고 주무시고 아침에 잘 살아있나 한번 보세요. 아침에 살아있으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아침에 살아있으면 내 시스템이 이렇게 부하를 걸어서 6시간이나 돌렸는데 에러가 안 났어. 그러면 정말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대신 방 공기가 좀 많이 높아져 있을 수 있고 에어컨 킨 상태에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게 상온이 계속 유지가 안 되면요, 그러면 계속 더 달라 그래요, 전압을.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이런 안정화 세팅은 여름에 하시는 게 낫고, 만약에 이 영상을 겨울에 보시는 분이면 보수적으로 세팅하셔야 돼요. 온도를 상당히 낮춰서 이 정도, 이 온도가 상온이 더 높아질 걸 감안하고, 여름에 많이 오버 실패 증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겨울에 잡은 세팅은 너무 핏하게 잡으면 여름에 오버 실패 증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겨울에 세팅하시는 분은 조금 보수적으로 좀 세팅할 필요가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 13900K 정도만 좀 예민할 뿐이지 13600K나 13700K는 그렇게 조금 까다롭지 않으니까요. 해볼만 하실 겁니다. 일단 한 바퀴 한번 돌려볼까? 한 바퀴 돌리면 점수 몇 점이나 나오나? 여기 하드웨어 인포에 요거 누르면 싹 초기화 됩니다. 초기화 되고, 지금 멀티로 한 바퀴만 돌려볼까요? 아, 39,700점 정도. 온도는 87도 정도. 이 정도도 나쁘지 않죠? 처음에 점수 나오던 거에 대비해서 시네벤치 점수가 3000점이면 거의 한 10% 정도 조금 못되게 올라놨네요. 멀티 성능이. 공랭 쿨러인데 이 정도 나오는 거면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 이번에 기가바이트 비보드 유저들도 즐기실 수 있게 됐고요. 한번 세팅 해보시고 괜찮은 안정화 값 잡으셔가지고 좀 만족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적용하는데 있는 히스토리는 제가 뭐 다른 영상 찍을 때 언급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상 이거는 이거 꼭 언급하고 가야겠구나. 자, 내가 쓰고 있는 바이오스 어로스 엘리트, 저는 내가 쓰고 있는 메인보드를 검색을 하면 와이파이 모드인 경우는 AX까지 붙이셔야 돼요. 아무튼 뒷자리까지 전부 다 꼼꼼하게 챙기셔서 맞는 메인보드에 해당하는 기가바이트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원 탭에 가면
밑에 내려보시면은 바이오스 항목이 있어요. 지금 이 기능은요, 바이오스 중에 요렇게 적힌 요렇게 적힌 바이오스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게 언제예요? 6월 9일입니다. MSI 보드 이 노 UVP가 언제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6월 달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되던 기능입니다. 그게 왜 이제 와서 아무도 몰랐던 이유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내부적으로 좀 제가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하고요.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능을 이제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해주신 기가바이트 코리아의 이대리님께 좀 감사를 드릴게요. 그분이 엄청 노력하셨어요. 이 기능을 위해서 열심히 중간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